헌혈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수혈을 받아야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환자들에게 헌혈만큼 크고 귀중한 선물은 없을 텐데요. 우리 지역 혈액 수급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대한적 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김동수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광주 전남 혈액원 원장 김동수입니다. 네, 현재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의료 파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혈액 수급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혈액 수급 상황을 이야기할 때 그 적혈구 적정 보유량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게 5일분인데 지금 저희 현재 한 9일에서 11분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혈액이 지금 그러면 굉장히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네. 그건 이제 많게 지금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병원에서 지금 수술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지금까지 네. 한 10% 정도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공급량이 이제 감소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의료 파업과 관련한 이 여파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의료 파업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그리고 헌혈 활동이 대학 입시의 점수가 또 미반영되는 등 굉장히 이 헌혈과 관련한 또 악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헌혈 상황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전보다 저희가 한 10% 이상 감소를 했거든요. 네.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좀 회복이 되면서 조금 그 옛날 그 실적을 찾아가는가 했는데 네. 또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봉사활동 그 반영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고등학교에 대한 저희들 헌혈 그 비중이 크거든요, 저희가. 쉽게 이제 숫자로 이야기를 하면 한 19년도에는 한 5만 6천여 명의 학생들이 헌혈을 했었는데 네. 작년도 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만 6, 7천 거의 3만 명 가까이 줄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이제 헌혈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그 자체만 줄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 처음 문제 헌혈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러한 경험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미래 장내 헌혈자 인구가 네. 굉장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맞아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서 혈액원에서 계속해서 이 헌혈자들을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좀 헌혈자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하라고 네. 홍보하는데 좀 제한이 있죠. 아무래도 네. 사용 때문에 뭐 그런 영향도 있다 보니까 그 혈액 수급과 다르게 이제 저희가 또 그렇다고 해서 헌혈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그런 행사들을 프로모션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그 5.18 관련해서 이제 생각나는 게 그 헌혈하고 주목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5.18 민중항쟁 기념 행사 이어하고 저희 또 광주광역시 의원들하고 MOU를 맺어서 네. 꼭 5월 달에만 헌혈하는 게 아니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헌혈 확산을 위해서 참여하자 네. 이런 또 MOU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5.18 그 민중항쟁 기간이 있습니다. 치열했던 열흘간 네.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또 그때 수많은 헌혈을 해주셨거든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나가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또 특별 주목밥 프로모션 이벤트를 좀 네. 실시를 해서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이런 네. 이벤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기존에 이렇게 헌혈을 굉장히 자주 해주시는 많이 해주시는 이 다수 헌혈자라고 할까요? 다회 헌혈자를 예. 위한 이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요? 저희가 이제 헌혈을 하게 되면 뭐 그 생애 첫 헌혈을 하고 네. 또 30회 하면 헌혈 유공장 해가지고 그 은장 유공패를 드리고 네. 50회 하면 금장, 100회 하면 뭐 명예장 이런 식으로 해서 300회까지 이제 저희가 그러한 그 유공패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또 400회 이상 헌혈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헌혈 유공자의 집이라는 명패
명패를 만들어서 네. 제공을 했는데요. 전국에 한 314명 분이 그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 지역은 27명 네. 이제 그 선정이 돼서 그 명패를 전달을 했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헌혈 환경 조성을 위해서 헌혈의 집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매년 헌혈집을 개선하는데 네. 지난해에는 목포 헌혈의 집을 개선을 했고 네. 올해는 이제 그 저희 강주에 충량로 헌혈의 집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걸 올해 지금 10월 달까지 내부 환경 개선을 해서 네. 또 헌혈자들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또 혈액원에서는 헌혈을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뭐 홍보 방법이나 또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회사와 함께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해서 광주 시내버스에 또 광고를 하고 계신다고 예, 들었습니다. 시내버스 광고하는 회사인데요. 에드하임이라고 네.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통 크게 저희들한테 이제 그 기부를 해주셨어요. 네. 뭐냐면 그 모니터에 네. 영상을 그래서 강주 시내버스가 1044대다네요. 네. 거기에 매일 120회씩 대당 네. 12만 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굉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버스 또 측면 후면 한 40대가 또 그 광고판이 설치가 돼서 네. 강주 시내 시민들에게 헌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보통 보면 그 헌혈의 집 부근에 카페라든지 식당, 네. 영화관에서도 이제 할인 이런 또 소소하게 이렇게 또 저희들 협조해 주시는 그런 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관심 있으신 업체나 기관에서는 또 이렇게 헌혈자 홍보라든지 애우를 위해서 네. 또 협조를 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14일은 또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좀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 그 다음에 국제적십자연맹, 또 국제헌혈자연맹, 그 다음에 국제수혈학회에서 ABO 그 혈액형을 발견한 카를 란트 슈타이너 박사님의 생일을 기념을 해서 네. 6.14를 정해서 지금 매년 2004년도부터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헌혈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날로 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2004년부터 지금 하고 있고 이번에는 그 7월 7일 날 강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싸이의 흠뻑쇼를 준비를 해서 헌혈자를 초청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서 혈액원에서 굉장히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인구 감소로 인한 헌혈자 감소에 대한 이런 또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또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어차피 저출산 문제죠. 네. 이런 문제는 뭐 저희 헌혈자 인구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지금 저희가 검토해야 될 상황인데 네.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게 좀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는 그 헌혈 교육입니다. 네. 생명 나눔 교육이 초, 중, 등 학교에서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필수적으로는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의무적으로 교육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인성교육 차원에서 이것은 네. 이루어져야 네. 되고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에서도 저희가 보면 뭐 4대 폭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법정 교육을 받잖아요. 네. 법정 교육으로 헌혈 교육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헌혈 인구가 줄어드는데 더 지금 사실은 저희 헌혈 인구가 6% 정도 전 인구에 이렇게 네.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는 아니잖아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헌혈자 애우에 대한 우리 사회에 그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아까 표창도 있고 그러나 이제 지금 조금씩 이제 정부 포상, 총리 이상 포상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네. 아직 약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했을 때 정말 사실은 헌혈을 한 400회 이상 성분 헌혈을 하려면 30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런 분에 대한 어떤 보상 네. 이것들은 정부에서 좀 해줘야 사람들이 보고
그걸 또 따라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각종 뭐 정부에서 운영하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헌혈자에 대한 혜택을 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법률이나 조례에 지금 제도적으로 국가헌혈추진협의회라든지 또 각 지자체마다 헌혈 추진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잘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걸 잘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잘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 공가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또 지원도 해줘야 되지만은 그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예산적인 지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대전, 세종, 충남 지역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네. 그 예산 지원 규모가 저희가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네. 이런 헌혈자 애우에 대한 관심을 좀 다른 각도에서 네. 좋은 관점으로 이렇게 보고 지원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럼 이제 원장님 마지막으로 KCTV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헌혈을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실천이 문제인데 항상 그 마음속에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또 나중에 하겠지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이라도 가까운 헌혈의 집에 참여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나눔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헌혈이라는 게 또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권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건강할 때 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 함께 실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